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온갖 대상을 이용을 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런 비겁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발버둥에 가까운 발악에 가까운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그 전에 자신을 지지하는 강경 세력들 그리고 또 무슨 뭐 갑자기 2030까지 끌어들여서 선동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외교 국익까지 훼손하고 난도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충 두 가지 커다란 줄기입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국내상의 안보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이런 좌파 반국가 세력을 엄벌하기 위해서 계엄을 저질렀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커다란 논리입니다. 오늘은 헌재에서 아주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입법 폭주고 그것은 얼마나 민주당이 국정을 망가뜨리면서 독재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한 감사가 뭐 부실했다. 그리고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요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주된 사유로 탄핵소추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기밀을 주한 중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용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4인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주된 이유로 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을 보고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엄을 단행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의 무관과 관련된 이런 문제이고, 전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뭐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재래식의 전쟁 말고 각종 정보와 IT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상대 국가의 정치나 내정에 개입을 하는 전쟁,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의혹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 해커들이 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을 해서 통계를 조작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의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주장들, 그리고 무슨 제대로 근거를 갖추지 않은 일개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무슨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계엄군에 잡혀갔고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선거 개입을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공상과학소설
짜게도 질지 못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엉터리 얘기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 증거 중에 하나로 버젓이 얘기하는 이따위 선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외교 관계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선 중국이 대국주의를 내세우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질을 한 것, 과거 사드 파동 때 한국에 대해서 펼쳤던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그리고 공정, 각종 역사 공정, 부당한 공정, 그리고 각종 이제 외교 관계에서의 압박, 이런 것들에 관한 협중 정서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국과 친하다고 하는 그런 친중 경향을 보이는 것, 뭐 그거는 사실이죠. 과거 사드 파동 때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사드 삼불 정책으로 해서 군사 주권을 포기한 일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 일개 대사의 공간에 가서 초대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가서 그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윤석열 정부를 압박을 하는 이런 데에 들러리를 선 것, 이런 것들, 이런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그런 친중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친중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저 6개월이나 아니면 더한 시간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고사될 수 있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미친 짓을 저질러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런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놓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미친 짓 계엄을 통해서 그런 사실상 국익을 훼손을 하고 한국의 외교 관계에서, 친중 관계에서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권의 탄생에 이런 길을 열어놓고, 이제는 자기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엄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국 당국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중국은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외교적으로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도부나 중국 정부나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 보수 세력의 수준을 정말이지 속으로 조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중국 해커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할 수 있겠으며, 아니 해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통계 조작이 한국의 부정선거가 작동을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드러나면 커다란 외교 문제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일인데, 중국이 바보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는 일을 중국이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국을 끌어들여서 선동질을 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라고 하는 국익에 난도질까지 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 하나 살아보려고 이따위 무책임한 행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